안녕하세요. 열마담 북살롱. 오늘은 정말 인기가 많으신 인기 스타를 모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김영익 박사님,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실 텐데요. 투자의 신세계에 함께 해주신 염승환 이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염 이사님께서 엄청난 베스트셀러로 지금 절찬리의 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이 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염승환 이사님 진짜 바쁘신 분인데 제가 모셨어요.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이번 감사해요. 주에 저는 2번 뵙는 것 같아요. 저번에 네. 제가 한번 진행할 때 한번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그때 저 정말 너무 좋았던 게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더라고요. 아, 네, 저는 뭐 부족한 네. 게 많은데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모셨으니까요. 네, 네. 본인 소개를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라고 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고객분들 대상으로 해서 뭐 정보도 드리고 하는 그런 온라인상에서 좀 영업을 좀 원래 하는 게 본업인데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지금은 이제 모 채널에 한번 나가게 되면서 네. 일단 또 회사에서도 홍보 효과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방송해라 그냥. 그래서 요즘엔 열심히 여기저기 네. 좀 방송을 하고 방송인이 있습니다. 되신 것 같아요, 네. 거의. 근데 거의 뭐 유튜브 상에서 각종 경제 채널에서 어떻게 보면 손에 꼽히는 인기 스타신 것 같은데요. 염블리라고 네. 하시잖아요. 유튜브에 처음 나오신 게 된 거는 언제 나오시게 된 건가요? 작년 이제 8월이었던 것 같아요. 8월 네. 첫째 주인데 거의 뭐 이제 3프로 TV의 김동완 이제 소장님께서 네.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근데 이 스토리도 뭐 아시는 분은 계시는데 네. 섭외 전화 오기 전에 2주 전에 꿈을 꿨는데 네. 꿈에 이제 김동완 소장님이 네. 나오셔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꿈이니까. 근데 이제 혹시 그랬죠. 진짜 전화 올려나? 왜냐면 전혀 이제 꿈에 한 번도 나오시지도 않으셨고 일면식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왜 나왔지? 그러고 있는데 한 1주, 2주 지나갔는데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그랬나 보다 이랬는데 정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전에도 일면식이 없으신데 그냥 갑자기 네. 전화가,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해서 가긴 했어요. 이제 그래서 한번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방송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방식을 좋아하실 줄 전혀 몰랐던 게 저는 이제 뭐 상담을 하거나 방송을 할 때 이제 제가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듣는 분들이. 그래서 항상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하는 좀 습관이 많이 돼 있었어요. 네. 방송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좀 어려운 용어들 있잖아요. 그쵸. 그걸 이제 풀어서 했는데 그거를 되게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이 댓글창에다가 친절하다, 네. 뭐 연불이다 막 이렇게 네. 적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연불이 이렇게 돼가지고 네.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한 만 1년이 조금 넘으신 것 같은데 네. 거의 경제 방송 유튜브의 탑 몇 위, 제가 1위라고까지는 네. 모르니까 근데 정말 탑으로 꼽히시는 스타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길 가면 알아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제 저도 그러니까 알아보시는 분들도 꽤 되시고 특히 네. 여의도는 많이 알아보세요. 진짜 그쵸. 여의도는 진짜 이제 좀 과감하신 분들은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진짜 연예인이 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저야 뭐 좋죠. 뭐 네. 당연히 찍어드리는데 확실히 여의도는 좀 지나다니기가 약간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막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 진행을 네. 하고 있는데요. 열마담 북살롱은 사실 책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예. 인기 스타를 모시면 저희가 팬덤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계셔서 이게 좀 팬들이 궁금해할 만한 네네네.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이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궁금한 게 염블리님은 대체 여러 개의 채널에도 나오시고 대체 잠은 언제 주무시고 언제 잠은 보고서를 자죠. 보시고 잠은 자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는 보통 한 6시간, 7시간 잤는데 네. 이제 요거를 하고 나서는 잠을 많이 못 자는 건 맞아요. 하루에 한 4시간 자나? 4시간 정도 네. 자는 것 같고 그래서 주말에 몰아자긴 하는데 일단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돼요. 일단 저도 이제 스케줄이 워낙 많은데다가 그렇다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니까 네. 방송이 뭐 갑자기 뭐 제가 모르는 걸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제 머릿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이제 예전에 저는 이게 습관이 됐던 게 이제 예전에 증권사 입사하면서부터는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많이 봤어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의. 네. 근데 요즘에 보기가 더 좋아졌잖아요. 사실 예전보다. 그쵸. 근데 그게 습관은 돼 있었는데,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제가 알아야 되니까 더 깊이 막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제 특히 3프로에서 그런 걸 소개해 주다 보니까 그거 준비하는 게 좀 시간이 사실 좀 많이 걸리긴 해요. 그 새벽에 좀 일어나가지고 그쵸. 거기 이제 방송 갈 때까지 계속 봐요. 그거를 누가 서포트해주는 다른 직원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그걸 매일 새벽에 하세요? 그냥 저 혼자 다 합니다. 예. 근데 누가 사실 그걸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님이신데 그래도 누가 좀 정리해서 오늘 이사님 이것 좀 보세요. 아. 이렇게 해주는 직원이 없어요? 없습니다. 와, 제가 진짜 대단하시네요. 제가 다 알아서 하고. 네. 근데 그게 물론 힘들긴 한데 저는 이제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제가 그냥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냥 제 스스로 이게 그냥 루틴이 생겨버려가지고. 근데 작년에 이제 방송을 하다가 이제 11월부터 시장이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12월부터 개인 투자분들 유입도 많이 되고 그러면서 각종 섭외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11월까지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섭외 받고 제가 또 사실 좀 이렇게 거절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웬만하면 그러니까 작가분들이 뭐 얼마나 힘들게 연락을 하셨겠었어요, 솔직히. 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다 나가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올해 1월, 2월에 또 제 책이 또 그때 나왔던 시기라 책 홍보하려고 또 많이 나갔는데 정말 이제 몸이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스케줄이 모르겠어요. 그때랑 비교하자면 약간 줄긴 했어도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닌데 몸이 별로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해요. 뭐냐면 그냥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몇 군데 방송을 해도 하루에 네. 그냥 저 일상적인 일을 한 것처럼 그냥 몸이 스스로 적응을 했다 그래야 되나? 지금 약간 이제 그렇게 루틴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튜브에 이렇게 거의 유튜브에 집중하시기 이전, 1년 전의 일상과 지금은 그래도 훨씬 많이 바빠지셨을 텐데 네네. 그래도 여전히 즐기면서 하고 계신. 당연히 지금이 더 좋죠. 당연히.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케이블 방송 나간 지는 한 10년 됐어요. 사실 네. 그 전부터 여러 채널 이제 나가고 있었는데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나갔죠. 근데 그거는 사실 뭐 10분 정도 나가는 거고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회사 업무 위주로 하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퇴근하고 나면 제 시간도 많고 네. 그랬죠. 이제 불과 뭐 작년이었죠. 작년 이제 코로나 전만 해도 그랬던 이제 시기인데 갑자기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또 3프로뿐만 아니라 또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하는 유튜브들이 또 있어가지고 또 저희 이리온도 아마 아실 네, 거예요. 네. 또 저희 윤지호 센터님 워낙 또 열성적하셔서 그것도 하고 또 이트렌드란 채널에서 제가 이제 매일 마감 시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또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이제 잘 되는데 또 당연히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또 즐겁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훨씬 바빠지고 좀 힘든 건 사실인데 그래도 당연히 이제 보람이 생기니까 굉장히 즐겁게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혼자서 이걸 다 하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예. 그러면 사실 주말에는 좀 부족한 잠도 채우시고 하셔야 될 텐데 뭐 여가 시간이라든지 취미 생활이라는 건 거의 없으신 거 아니세요? 없어요 그런 거. 네, 취미가 보고서 보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는 해요. 이제 뭐 골프 안 치냐, 네. 뭐 골프 같은 거 안 하고 뭐 아니면 등산 안 하나. 근데 저는 사실 골프를 치긴 쳤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뭐 사실 얘기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그냥 강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저는 별로 취미는 없었어요. 그때 할 때도 재미도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뭐 회사 취직하고 나서는 이제 골프 뭐 아예 끊었고 그리고 등산도 이제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한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좀 사실 좀 활동적인 것보다는 좀 정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주로 이제 취미는 사실 뭐 너무 좀 상투적이긴 한데 그냥 집에서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책 읽고 밀린 드라마 보고. 네. 전 드라마 정주행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주말에도 여기 뭐 책도 있지만 또 책 쓰자는 데가 많아가지고 지금도 하나 쓰고 있고 네. 거기다 강연의 요청이 또 많아가지고 이것도 자료 만들어. 그러니까 저도 주말에 쉬고는 싶은데 그 약속이란 게 또 있잖아요. 네. 평일에 못 만드니까. 그래서 주말에도 요즘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잠은 자요. 어쨌든 토요일 날 아침은 그냥 잡니다. 자고
토요일 아침에 이제 한 오후쯤 돼가지고 밥 먹고 일요일까지 또 계속 그냥 앉아서 타이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성실하시고 부지런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유하고 성격 좋으신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그런데 이걸 다 갖추고 계신 분은 그런가요? 네, 보통 성실하시고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 시황이 민감하시기 때문에 표정이 좀 굳어 있거나 날카로우신 분들이 그래요?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연불리님은 제가 왜 연불리라고 사람들이 부르는지 제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알겠어요. 왜냐면 표정이 항상 밝으시고 눈이 항상 웃고 계세요. 그래요. 저는 제가 잘 그런 걸 몰라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 시장에 딱 붙어 계시는데도 마음의 평화를 가지신 것처럼 보여서 혹시 무슨 돌을 닦으시나?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입사하고 나서는 스트레스를 당연히 많이 받죠. 이제 네. 시황에 따라서 그렇죠. 받는데 이제 어느 날 아니 근데 그런 건 좀 느끼긴 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뭐 내일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만 손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시장이 이제 안 좋을 때도 이제 뭐 최근 들어서 8월 달도 되게 안 좋았는데 당일날은 저도 되게 힘들어요. 막 장이 폭락하고 이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습관이 됐던 게 그런 거를 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저는 또 약간 장점 중에 하나가 밤에 잠을 되게 잘 자요. 그냥 이제 베개에 있잖아요. 누우면요. 그냥 자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이 폭락해서 고객분들 손실이 있어요. 걱정되잖아요. 네. 그 영업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네. 잠 못 잡니다. 저는 그냥 자요. 그래서 내일 생각하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역시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도 그래요. 아무리 힘든 장이 있어도 자고 일어나면은 또 생각이 힘들었던 생각이 일단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인간관계도 제가 이제 저한테 좀 약간 안 좋게 대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동안 네. 이제 살아오면서 당신은 되게 기분 나빠요. 근데 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그 사람 보잖아요. 그 100이라고 치면은 기분 나쁜 게 한 30으로 내려가 있어요.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좀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되게 예민했으면 네. 아마 방송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요즘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네. 댓글도 사실 시장 안 좋으면 되게 날카로운 댓글도 많이 나오거든요. 뭐 그쵸. 그거 어쩔 수 없는데 그거에 제가 일일이 신경 썼으면 진짜 방송 못했겠죠. 근데 저는 좀 성격이 그날 스트레스를 받고 다음날 좀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그거는 저희 좀 장점이 아니었나 생각은 합니다. 엄청난 장점이신 것 같아요. 시장에 밀착해 계시면서도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시고 꾸준히 성실하게 하시는. 네, 그래서 오늘 책 얘기를 먼저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이 포스트 코로나 19 다가오는 5N에 투자하라. 네. 그래서 요 책의 1, 2, 3, 4장 중에 제가 이제 앞에 두 분을 모셨었고요. 오늘은 4장에 염승환 이사님 쓰신 부분을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요 장을 딱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반드시 다가올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산업이 세상을 바꿀지 많은 시간 고민해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잠도 안 주무시고 네네. 많이 고민하셔서 이 5개 N으로 시작하는 거를 고르신 것 같은데요. 네. 반드시 다가올 미래 투자해라.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이제 이런 걸 느꼈던 게 그동안 보시면 뭐 메가 트렌드라는 산업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사실 메가 트렌드라는 게 2000년대로 보면 그때 뭐 건설업종 담당이시니까 그때 그쵸. 건설도 메가 트렌드였잖아요. 네, 한때는 중동 그랬죠. 수주의 어마어마한 상승도 있었고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정말 그때 대단했었잖아요. 아름다웠죠. 예. 네. 거기에 또 우리나라 조선주도 그랬었고 네. 당시에 뭐 지금 현재 2차 전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느낌이. 근데 시대마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반드시 다가오는 그런 미래들이 있는데 그런 산업들을 미리 좀 예측을 해서 너무 좀 뻔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산업들을 미리 내가 좀 공부해서 예측해서 투자를 했을 때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확실히 다가온 미래에 투자했을 때 성과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저도 이렇게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좀 미리 좀 미래를 좀 예측을 해보자. 근데 뭐가 좀 좋아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네. 사실 저는 주식 투자할 때 제 철학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자기 철학을 얘기하시지만 뭐 이렇게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저는 주식이라는 건 반드시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응만 하면 사실 저는 그건 트레이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만 하는 거니까. 물론 대응도 해야 되겠죠. 뭐 상황이 바뀌었을 때, 변수가 바뀌었을 때 그렇게 해야 되지만 큰 흐름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틀렸을 때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할 거면 차라리 그냥 은행에만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위험성 중에 하나가 예측이 틀렸을 때 리스크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남보다 빨리 예측을 해서 성공했을 때는 또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선 공부를 사실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뭐 김열매 연구원님도 항상 이제 건설업종 좋은 자료 쓰시지만 저는 사실 기업 분석 보고서보다는 산업 분석 보고서를 되게 많이 봐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깊은 자료들을 쓰시잖아요. 막 네. 100페이지 가까운. 그렇죠. 저는 그건 무조건 다 출력해서 다 보거든요. 다 봐요. 그러시네요. 왜냐면 그걸 보면 이게 미래 그림이 그려지더라고. 아, 이 산업은 되겠다. 그리고 아, 이 애널리스트 분은 정말 이 산업 정말 본인 담당인데도 짜증이 나셨구나. 얼마나 답답하실까 지금 안 돼. 지쳐있구나. 뭐. 네,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쵸. 아, 이 산업은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네, 그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여기 쓴 주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증권사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또 애널리스트 분들 요즘 책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종합해가지고 제 스스로 앞으로 아, 이런 미래가 올 것 같다. 그걸 이제 생각을 해서 5N이라는 이제 그 주제로 좀 담아봤고 네. 그리고 이게 반드시 다가올 미래에 왜 투자를 해야 되냐면 너무 이제 정해진 미래지만 우리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차 시대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무조건 가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아닌 뭐 그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이런 분도 계세요. 그거 투자한다고 뭐 돈 버나? 근데 그 뻔한 미래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플러스 알파를 찾으려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계세요. 네. 실제로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뭐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사실은 그쵸. 뻔한 정답지지만 맞아요. 그래서 이 여기에 뭐 2차 전지를 제가 담진 않았지만 너무 이제 많이 알려졌으니까 이 5N에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좀 공부해서 준비하면 이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뭘까 공부를 해봤고 그 사실 5N이라는 게 앞에 N자가 뉴예요 다. 네. 네, 뉴라는 걸 붙여서 이렇게 한 건데 요 5개의 미래 사실 5개 말고도 되게 찾아보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지명 관계상 제가 5개를 좀 추려가지고 한번 이 책에 저희 네. 고민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 큰 흐름 메가 트렌드 네. 시대의 주도 섹터 여기를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진짜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관심을 안 두면 또 역으로 다른 산업이 피해를 받아서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주가가 못 가는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가 뜨면 다른 부분은 어딘가 딱 갉아먹는 데가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주식 투자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파도가 크게 치고 있는데 네. 역으로 수영해야 되거나 맞아요. 다른 길로 가야 되는 네. 수가 있어서 네. 예, 이거는 큰 트렌드는 저도 반드시 네, 봐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네. 근데 특히나 이사님께서 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5개 주제를 또 잘 뽑아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친환경,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유럽의 부활,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공간, 네 번째 새로운 세계, 그리고 마지막에 새로운 소비인데요. 네. 이제 각각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시청자분들께서 책을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고요.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5가지 중에서도 좀 특히 주목해야 된다라는 주제가 있을까요? 네, 뭐 이제 다들 지금 가장 화두되는 게 어차피 친환경이니까 이제 네. 뉴 에너지. 그러니까 그 주제를 안 잡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당시 책을 쓸 때만 해도 이제 유럽에서 조만간 탄소 국경세가 발표될 거다 이런 법안들이 이제 그때쯤이어가지고 네. 요거는 반드시 큰 어떻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제 메가 트렌드가 좀 시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우리 이제 인류가 사실 산업혁명 이후로 보면 결국 에너지원이 이제 탄소로 시작하는 에너지원들을 다 맞아요. 썼었잖아요. 뭐 석탄, 석유라든가 네. 그걸 썼는데 그동안 이제 100년 동안 써온 거죠. 그래서 내연기관차가 굴러갔고 배, 뭐 기차, 비행기까지 이게 동력원이 그거잖아요. 발전도 하고. 근데 이거 이제 폐해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결국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해서 뭐 해수면 온도도 올라가게 되고 결국 그런 걸로 인해서 기후 변화도 많이 발생하고 결국 인류가 이대로 가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분석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산화탄소로 배출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방법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가장 손쉬운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산화탄소가 나왔을 때 그걸 포집해가지고 그냥
이 못 나가게 막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그쵸.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섹터에도 그거에 관련된 기업이 하나 들어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 산업이 해외에선 되게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는 건설회사도 김현명 의원님도 아마 이제 건설 네. 하시니까 건설회사들이 그런 비즈니스 뛰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책 쓸 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아. 그런 거를 전혀 네. 건설회사를 못 넣었는데 아마 제가 알았으면 넣었을 것 같아요. 건설회사 하나 정도도. 근데 이 이산화탄소 포집 뭐 저장 활용에 대한 비즈니스 쪽에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도 뛰어드는 것 같아서 이 시장이 분명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도 책에 또 담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수소가 결국엔 저는 네. 좀 가장 큰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탄과 석유를 대체하는 이제 에너지원은 수소가 된다. 네. 수소는 그 자체로서도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수소를 우리가 이제 알면서도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위험하잖아요. 그쵸. 폭발의 위험, 부피도 너무 크고 그리고 수소를 추출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맞아요. 제일 좋은 게 사실은 그린 수소인데 이거는 이 수소를 이제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 물로 전기 분해하면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가 탁 떨어져 깨끗한 나가는 수소가 예. 나오는. 네. 진짜 청정하죠. 네. 이산화탄소 하나도 없는. 네. 근데 그거는 신재생 에너지가 뒤에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그쵸.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방향은 궁극적인 목표는 그건데 너무 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당장 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수소가 그 그레이 수소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천연가스 같은 거를 이제 메탄 뭐 가스로 이렇게 열분해를 해가지고 이걸 개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1톤 정도 그러니까 수소가 1톤 정도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하게 됐을 때 수소를 얻는 건 좋은데 무려 8배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니까 아.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는 뭐 거야. 하는 그러니까 거냐. 이게 뭐 하는 거야. 수소를 뽑는데 왜 8배나 네. 이렇게 돼야 되냐. 그래서 요새 왜 이제 한 거지? 왜 한 이러면서. 거지? 네. 반드시 필요한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게 그린 수소로 가기 전에 나오는 게 요새 블루 수소라는 게 수소. 예. 네. 그게 이제 결국에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를 넣어서 나오는 그 개질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이제 잡아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블루 수소인데 이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업체들 뭐 대기업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제가 일단 써놨고 또 한 축이 뭐냐면은 유럽에서 이제 그 핏포 55라 그래가지고 이제 네. 2050년도에 이산화탄소 이제 배출량을 뭐 1099년도에 뭐 55%로 줄이자. 요게 이제 유럽의 목표잖아요. 네.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나왔던 이제 얘기들 중에 그 유럽에서 보니까 지금 그 전기차를 드라이브 거는 건 이제 우리가 알겠는데 의외로 수소차 쪽으로도 되게 유럽이 지금 굉장히 열심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수소차 하면은 제일 문제가 그 타보신 분들의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여의도로 온대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충전소 있잖아요. 네, 충전소가 충전소가 너무 없으니까. 없어요. 근데 네. 이게 문제가 충전소를 만들기가 어려운 게 그 수소를 운송하는 것도 그렇죠. 힘든 데다가 만들면 이 주변에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세요. 예전에 한번 또 폭파 사고 난 적 한번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이게 폭파 사고 나면 또 굉장히 위험하니까 네. 주민 동의 얻기가 또 되게 어렵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그냥 강력하게 정부가 밀고 나가면 상관없는데 또 그럴 수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수소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수소차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하고 도요타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하고 도요타가 하잖아요. 네. 혼다도 했는데 혼다는 사업 접은 걸로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남은 회사가 이제 현대차랑 도요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소는 좀 힘들겠구나. 근데 이번에 유럽에서는 수소차 드라이브를 걸더라고요. 150km마다 고속도로에 수소차 충전소를 의무 설치. 그러면 이제 수소차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사실 현대차가 이미 수소 트럭 엑시언이라고 이걸 네. 스위스에 이미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더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수소와 전기차의 좀 차이점은 전기차는 누가 봐도 엄청나게 거대한 이제 성장 산업인데 전기차의 최대 단점이 있잖아요. 네. 주행 거리가 일단 좀 짧은 그쵸. 데다가 충전 속도가 너무 느려요. 예, 급속 충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 30분은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수소는 그냥 주유소 가는 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5분 안에 충전 가능하고 굉장히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 완충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1000km 정도 운행이 가능하대요. 어,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 수소차는 상용차에 맞겠구나. 왜냐면 그 전기차는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 멈춰서 해줘야 되는데 수소차는 한 번 타고 5분 주유에 1000km 가면 이거는 트럭 운전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상용차에 딱 맞는 거죠. 결국 이 자동차라는 게 이 운송을 통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 시간이 돈이잖아요. 네. 여기 가만히 놔두면 그건 돈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상용 비즈니스 모델로는 차라리 수소차가 훨씬 나을 것 같다. 이건 현대차 관계자도 이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그 수소차는 전기차랑 우리 다른 모델로 간다. 약간 상용차 위주로 가겠다. 네. 그래서 그걸 현대차가 했는데 그래서 이 책에도 수소 연료 전지에 관련된 기업도 하나 넣어놨고 네.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결국에 친환경 뉴 에너지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는 전기차랑 뭐 태양광 풍력은 좀 배제했고 새롭게 떠오르는 그 수소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CCUS라는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이번 책을 통해서 해놨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산업은 어떻게 보면 장기 방향성은 굉장히 밝아 보이지만 네. 또 단기에는 이게 주가가 또 많이 오르면 그죠. 실제 이게 네. 따라가는 기술이 상용화되는 속도가 또 잘 따라가 줘야 주가가 음. 쭉 가지. 네, 이게 또 고민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런 거에 투자하면 좀 더 집중해서 뭘 계속 트래킹하면서 좀 공부를 더 한다면 뭘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좋은 건 그거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책에 넣어놨던 기업들도 있는데 일단 정말 잘 지적해 주신 게 이 사업에만 올인을 했을 때,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네. 처음에 전기차만 했을 때 어땠죠? 부도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누구도 부인을 안 할 정도의 강자가 됐지만 그 몇 년간은 정말 위기도 많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회사들의 투자를 해서 성과는 났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잖아요. 이 비즈니스만 영위하는데 시장이 선정되기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되돌아오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실패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저도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본업을 잘하는 회사. 아. 그게 일단 깔려 있으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수소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이 다 알겠지만 SK그룹이 있고 뭐 하나도 뛰어들었고 효성그룹도 하는데 그 기업들 본업이 다 탄탄한 기업들이잖아요. 네. 본업 비즈니스. 그리고 건설회사도 요즘에 이제 이쪽 뛰어들지만 뭐 삼성이나 DLNC 같은 기업들을 보시면 본업에서 주택이나 플랜트 사업 일단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거죠. 설사 이게 좀 시간이 더디더라도 일단 본업 비즈니스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이 건설도 마찬가지지만 뭐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SK 그룹도 그렇지만 본업 자체가 일단은 성장을 안 하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네. 구성장 산업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본업에서 성장도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붙는 이 시점들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업들을 선택하시면 좀 더 편안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좋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 우리가 그 기술을 정확하게 성공 유무를 당장 모르면 맞아요. 네, 작은 어떤 회사가 주가는 단계는 많이 오를 수도 있지만 또 이 정확하게 알지 네. 못하면 실패 리스크도 그만큼 네. 크니까 근데 본업이 잘 되는 회사를 네. 새 사업에 사업을, 예. 진출할 때 거기에 좀 주목하자.